공매도 금지 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네, 일단 이번에 이 정부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이제 담아가지고 개인이나 기관 이 거래 조건을 좀 통일하는데 그동안 이제 개인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달라라는 요구를 최대한 좀 받아들이려고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까지 됐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또 연결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은 공매도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의견 손 팀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지만 네. 우리 투자분들께 돈을 주는 정책은 다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약간 시점이랑 텀은 조금 아쉽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누구든지 자신들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저분들이 저런 행동을 합리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있고 저분이 조금은 급발진을 하셨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수 움직임이랑 수급 동향, 일간 변동성 이런 것들로 충분히 좀 투자분들의 심리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아마 주력이 기신 분들은 보통 너무 성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주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조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한 두세 번밖에 못 봤는데, 보통을 공매도 이슈가 나왔을 때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렸었는데, 이번에 일주일 만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주는 공매도를 손보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일어난 게 엄청 빨리 나왔어요. 저는 이제 개인 투자 입장, 초보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좋게 봅니다. 네. 이제 보통 은행 대출도 이 은행 대출 받으러 온 사람의 자금, 신용도 이런 거에 따라서 조건을 달리 하잖아요. 그래서 자산가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이 신용평가를 상대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면 돼? 라고 하겠지만 서민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네.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 이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다 환영을 하지만 이제 자산가분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딱 나왔으니까 우린 이거에 따른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사실 공매도가 이렇게 조막순 개인 투자분들께 우호적인 이슈를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게 뭐냐면 공매도 금지를 했을 때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를 갈면서 들어오겠지만 다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선물 포함해서 3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2주 동안 수급을 막 엑셀에 정리해서 막 보신 분 안 계시잖아요. 체감상으로는 외국인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누적을 봤을 때는 2주 들어왔고 선물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선물 한 3천, 4천씩 연속적으로 현물은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랑 완성차를 사고 있고 2차 전지를 팔고 있는데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쉽죠. 근데 이 투자랑 수급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면은 잃는 분 안 계실 테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그분의 심리를 파악해 보자면 2차 전지가 저렴한 건 알아요. 근데 2030년까지 내가 이걸 투자할 건데 자꾸 전기차 많이 팔렸다 그러고 재고 많다 그러고 개인 투자분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는데 누가 사겠어요. 개인 투자분들은 흔들 대로 흔든 다음에 털려 나가면 사겠죠.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매도 금지 뉴스 없을 때 자꾸 2차 구간, 3차 구간, 2차 전지 시장 안 좋다, 전기차 시장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손절할 때는 그때는 사시더라고요. 네. 그러다가도 이제 공매도 금지 나오니까 불이 나게 들어왔다가 우리가 이제 공매도 금지 나왔으니까 사겠지라는 생각을 이제 역으로 하면서 근데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 성장성을 의심하는 분야라고 한다면 매도를 하셔야겠지만 성장성을 의심하지 않는 분야라고 한다면 그래 이 투자라는 게 내가 잃기 싫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외인과 기관도 잃기 싫은 사기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 위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니까 내가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 위한 조금 분석하고 인내심을 가진 시기는 가지면 좋지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한 종목치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추이 보여주고 있다 생각돼서 그렇더라고요. 이사님께 바통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깜짝스럽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의견은 정 이사님이 먼저 해주시죠. 너무 편하게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아니
나 때문에 저 때문에 말을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나름 배려한 거거든요. 저번 주에 쉬었으니까 아니 이번 주 본인 안 쉬셔도 가져온 거 됩니다. 본인이 이제 다 가야 이제 또 나가서 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다 이거 다 해서고 나가야.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의견 주시기 전에 네. 공매도 개선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사님은? 공매도 같은 경우는 저 만약에 얘기하면 전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저는 공매도 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금 왜냐하면은- 악플 달리는 소리가. 그죠. 네. 뒤에 갑자기 채팅이 막 뭐 안티라도 많이 와가지고 시청률 올라가면 네. 좋은 거잖아요. 저는 시청률 올라가면 안티든 찬티든 다 오셔도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공매도가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주식이 하락이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할 게 없어요. 주식은 이제 말 그대로 상승을 해야 수익이 나는 그 단순한 구조잖아요. 근데 하락을 하게 되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 외국인 기관 그리고 이제 개인이 있으면 어차피 기울어지는 동장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보라든지 자금에는 어차피 기울어지는 동장이지만은 무기라도 똑같이 들고 들어가자라는 거죠. 시장이 하락하게 됐을 때 공매도라는 것을 개인들한테 똑같이 그러니까 뭐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게 똑같이 기회를 열어주고 똑같은 방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본인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웃으세요? 또 안티 달렸어요? 아니요, 네. 이 개선안에 대해서 별로인지 또 평가를 이따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근데 저거 뭐죠? 제가 금감이 보도자료 들어가서 봤는데 네. 저 내용이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잠시만 이제 컨닝 잠시만 좀 할게요. 네. 어저께 제가 안 그래도 그 금감원 보도자료를 찾아서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같은 경우는 이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들어가면 자본시장가에서 이제 현모 네, 사무관님이 금융위요. 올려줬어요. 네. 올리셨는데 이게 최종안이 아니고 앞으로 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방향이다. 향후 국회 논의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보완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저렇게 이제 제시를 한 거고 네. 저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완전히 확정되고 나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게 맞다 아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결과치를 보고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소외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어쨌든 뭐 공매도가 만약에 개선안이 나오게 돼서 다시 시행이 될 건데 그렇게 갔을 때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똑같은 무기와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똑같이 경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시장이 하락할 때도 어쨌든 뭐 이거를 해지를 하던 수익을 내던 저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 총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공부가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 세 명이서 만약에 뭐 주식시장이 열려있다 볼게요. 그러면은 그 30이라는 수익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서로 많이 걸어가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 10씩 가지고 있는데 제가 수익이 나고 두 분이 손실이 나면은 제가 두 분 주머니에서 그냥 돈을 그냥 꺼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편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칼 한 등 강도요, 제가. 어째서 뺏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인데 이 속에서 뭐 누구는 뭐 감성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뭐 다 케어를 해주고 누군 손실 내면 안 되고 보전해주고 이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저는 은행 예금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좀 제가 오늘 발언 수위가 좀 센데 네. 이렇게 말 나온 김에 그냥 얘기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뺏기고 누군가는 수익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 속에서 똑같은 룰에서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경쟁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경기장 안에서 똑같은 룰과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자. 그리고 나서 올림픽처럼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거 내보내서 이거 자르면 안 돼요. 네, 요 네. 얘기가 분명히 나가야 됩니다. 네. 참고해주세요. 네. 평소보다 순하신데 왜 오늘 긴장하시죠? 왜? 얘기가 워낙 또 민감한 주제다 저는 보니까. 괜찮은데 네. 저는 괜찮은데 이 토마토에 또 항의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주시는 거군요. 제가 개인 유튜브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막 하죠. 근데 여기는 이 토마토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서요. 네, 저희 공매도 얘기 넘어가서 그러면 손 팀장님이 넘겨주신 대로 네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상장은 이제 뭐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오늘 어쨌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게 좀 유지가 될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저거 뭐죠? 그 파두 사태가 좀 영향도 그렇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3분기 적자를 미리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대표 입장에서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빨리 좀 대처를 하자라는 거죠. 이것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항상 보면 우리나라도 국가재난 같은 게 많이 발생되잖아요. 근데 대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뒤늦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논란이 될 것 같으면 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도 신뢰를 저는 안 까먹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번에 대표님이 이제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주주선을 보낸 것들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의 어떤 주가가 좀 실망스럽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 수급이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승하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처럼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두산 로보틱스 기대감 상당히 높았었잖아요. 맞아요. 높았었는데 네. 이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67,6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결국 하락 전환이 되면서 그 10월 30일까지 좀 주가가 안 졌었는데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이게 신규 상장주가 상장 당일이 참 로또인 것 같아요. 이거 도저히 못 맞추겠어요. 저도 주식 업으로 한 게 한 15년 됐거든요. 15년 됐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상장 당일날 어떻게 주가가 될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네, 오늘 일단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네네.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시각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안 좋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2차 전지업황은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조금 이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우울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효과가 끝이 나게 되면은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의 주가를 따라가지 않을까? 요것도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저희 의견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추천 종목들도 좀 들어봐야겠죠? 손 팀장님부터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저는 LG전자를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좀 에코프로를 따라갈 거다라고 판단해요. 네. 왜냐면은 에코프로 HN이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네. 오히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3분기 절 때 에코프로 HN 실적이 되게 잘 났어요. 네. 근데 에코프로 HN 안 움직이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집중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HN이 약간 시동은 걸더라고요. 언제 걸었냐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환경 관련해서 합의 나왔을 때 그때 뭐 에코바이오랑 뭐 그린플러스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 가는데 에코프로 HN은 약간 시동만 살짝 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HN,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매매하실 분들은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시고 본업보다 확실하게 2차 전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업황을 턴하는 게 에코프로 그룹 좀 매매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텐션이 좋을 줄 알았으면 되게 재밌는 종목을 갖고 올라 그랬는데 LG전자를 갖고 왔습니다. 네. 뭐냐면은 LG전자도 저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LG전자 자체는 재미가 없는데 이 이슈에는 정말 적합한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공매도가 많이 발생했고 어떤 최근에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쵸. 굉장히 좀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재무 가치도 상당한 종목이다. 여기 LG 팬 있나요? 저는 친구들이 LG. 저는 반 LG. 아까 이상이 전에 LG 기아차 세요? 안 타면서 기아했고 LG 또 LG 팬 현대차님. 다니면서 되게 방송에서 카멜레오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네요. 예. 박쥐 같은데요? 아하, 이렇게 또 두 분이. 수익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재밌게 또 말씀 LG전자로 주세요. 예. 수익이 좀 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LG전자도 상당 부분 이러신 분들 계세요. 삼성전자랑 비슷한 기업 아니냐? 근데 삼성전자랑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전장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깎였는데 LG전자는 굉장히 견고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이 2조 5,035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349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분기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리포트를 보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전장 산업이 역시 빛을 발해준 결과다. 그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가 우승을 했죠. 한국 시리즈에서. 그러면서 전자제품 29% 파격 할인을 하면서 실적이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정말요? 네, 저도 이제 네. 이사님하고 당근마켓 이야기 자주 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김치 냉장고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 거예요? 살 겁니다. 오늘 금요일에 가격이 전 얼마 전에 그램 샀어요. 그램 네, 노트북 잘못 샀어요. 사셨네요. 이제 사셔야지. 그러니까. 29% 아니 그래도 할인해 29% 이상 준다고 할인 받고 샀어요. 그럼 다행이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LG 베스트샵을 어머니랑 갈 건데 이런 부분들이 또 LG 전자의 또 실적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런 전장 기업뿐만 아니라 LG 전자가 미국의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진출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전기차 충전기 관련 모멘텀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LG 전자가 포스코에 이제 광양 제철소의 AI 자율주행 로봇 실증 사업을 영위를 한다고 했으니까 AI 로봇 관련 모멘텀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도 LG 전자의 공장 가동률이 100%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연매출 10조 원을 기대를 하고 있고 LG 전자가 안정적인
실적 발표 대비해서 배당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배당은 기아차로 가져가시고 실적 개선 기대감은 LG전자로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팀장님의 LG전자 또 안정적인 실적 신사업에다가 또 LG 페닛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또 할인 이벤트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 이사님도 오늘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효성중공업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도 조금 소리소문에서 조용히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 효성중공업도 그런 측면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실적 그리고 지금 이제 수주잔고 뭐 그 전력설비 관련해서 어떤 그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지금 참고사항 말씀이면은 미국 공장 건설이 이제 680 정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고 이걸 얼마만큼 또 이제 이슈로 이끌어가게 되면서 주가를 이끌어줄 것인가가 관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8월달 고점인 20만 원을 이제 어제 좀 돌파를 했다라고 봅니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오늘 좀 조정을 보이겠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신고가 패턴. 현대엘렉트릭이 아시겠지만 전거 좀 돌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도 일단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 네. 돌파한 거 보이시죠? 돌파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을 이제 전거 좀 돌파하는 시점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된 개정안들 내용들이 방향성이 또 발표가 돼가지고요. 이 내용들 점검해드렸고요. 오늘 또 기대하셨던 IPO 종목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추천 종목은 손 팀장님이 LG전자 그리고 정 이사님이 효성중공업이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부와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이었고요.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님 그리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금요일 오후장 이번 주 마지막까지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칩니다. 고맙습니다.